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권주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 그 다음에 이슈 점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UD를 내세웠습니다. 이제 도시 기능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 근거를 만들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주택시장에서는 가격이 조금씩 불안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강화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금융이나 조세 정책이나 그런 규제들이 매우 강화됐고 조정지역 등을 통해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도시재생과 함께 3기 신도시를 발표해서 주택 수요의 분산, 그 다음에 이제 공급 확대 쪽을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는 듯 했지요. 올해 들어서 정부는 2사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격 불안정으로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의 복합 개발, 그다음에 도심 재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것, 공공재 개발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들이 수없이 많이 중첩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올 상반기부터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것, 수급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 수요가 강세라는 것, 전체적으로 정책 신뢰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한 4월, 5월까지의 통계자를 저희가 이제 비교해 봤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행히 2사 대책 발표 이후 공급 확대로 인해서 조금씩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5월까지 보게 되면은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둔화되는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역시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이 둔화폭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말해서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역별로 주택 수요에서의 임대 수요와 분양 수요,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수도권 아파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요의 특징들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급 대책으로 아직은 좀 만족까지 가지 못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저희가 이제 수단 변동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급 지수를 보게 되면은 오르고 내리는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트렌드는 지속해서 강하게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수요가 계속 강하기 때문에 매매 전세 모두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불안이 결국은 가격 불안으로 이어지고 시장 불안이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금리 상승이 많이 이제 인구에 회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가격은 하방 압박을 받게 돼서 안정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수급이나 심리 안정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여전히 시장 금리로 인해서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하더라도 수급이나 시장에서도 심리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여전히 불안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희가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뒷얘기를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왜 정부는 계속해서 규제도 강화시키고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왜 시장은 그렇게 불안할까? 이걸 보게 되면 좀 재미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원이 발표하고 있는 수급지수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모든 지역에서 110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수요가 여전히 강세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물론 수요 강세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10 이상이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수요가 강세다. 그래서 수급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 있겠고요. 국토연구원이 발표하는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도 보게 되면 여전히 110 이상인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매하려고 하는 것,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계속 시장으로 강하게 남아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급이나 심리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를 보게 되면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나 규제 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수급을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4월까지 인허가, 즉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작년 동월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리고 이사 대책이나 여러 가지 공급 확대 방안을 보게 되면은 약 수도권에서 10만 호 정도는 추가적으로 공급이 가능한데, 이 물량이 공급 가능 물량이지 실제로 공급이 실제로 되는 물량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공급 이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약 한 30만 호 내외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는 되게 작년 대비 매우 증가한 숫자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10일 날 발표했던 두 가지 대책, 양도세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시중에 나오는 매매도 증가하고 전체 거래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증여 물량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 효과가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다는 거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0대책에 있었던 임대제도 저희가 폐지하고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소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있는 시중 물량의 수도권에서 올 하반기 말까지 약 한 34만 호 정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수도권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수급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량이 필요한데, 실제로 올 한 해까지 수도권 공급 물량이 30만 호 내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임대주택만 34만 호가 없어지는데 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사실 분양 물량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임차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주거 심리 불안한 거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매매 수요 증가할 수도 있고요. 이것 전체로 수급지수 불안과 심리지수 불안을 야기시킨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는 것이 시장 안정화, 가격 안정화, 그걸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뒤늦게 선택을 했지만 기존에 했던 수요 억제 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정책과 규제가 서로 효과를 상반시키고 있다, 서로 반감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 가격 상승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나 심리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 시장 불안은 지속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